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여러 폭언과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위기에 처해서 아주 치명적인 리더십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배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서 막 흔들리고 할 때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선장이 당황하면은 선원들이 겁을 내고 승객들은 아주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선장이 의연하게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그것도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편 이른바 원로들, 원래 친북 성향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방법이 없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국군과 국민은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태영호 의원의 이야기대로 빨리 북한에 앞으로 이런 도발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미국과 한미 공조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중국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남한산성입니다.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과 같은 지대가 청와대로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고, 이걸 잘못 처리하면은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 국민으로서 아주 파산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NSC를 국가안보회의를 당연히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이미 정의용 안보실장은 신용을 잃은 사람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북한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국민도 그럼 믿지 않죠. 그 사람이 주재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 김여정 측에 말하자면 특사를 보내는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 이걸 오늘 김여정이가 폭로를 했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라면서 주로 그 점을 따졌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몰상식한 행위다.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은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에 관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 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지구에 군대를 다시 진주시키겠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소통과 협력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의조로 표명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대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은행은 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 오늘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고 북한의 대남 담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NSC 전체 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하에 외교통일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후 3시쯤 아무런 예고 없이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사표를 준비하고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서 사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물러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점심 때 문정일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등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다 김정은 편을 드는,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대결할 때 항상 김정은 편을 드는, 항상 또 미국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여기에서 무슨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편들끼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대국민 사과입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비핵화가 사기극으로 끝나느냐? 지난 2년 동안의 비핵화 사기극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자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위해서 최소한 5명은 바꿔야죠. 5명은 누굽니까? 정경두 국방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 5사람은 안보 파탄의 오적입니다. 오적. 이 5사람은 일관되게 김정은과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김정은 아니면 문재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헌법 제7조를 위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문재인, 김정은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강경화 씨의 외교는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거냐에 집중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김정은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경두 국방장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폐기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지킨다 하다가 북한이 먼저 깨고 말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은 깨는데 우리는 계속 지키겠습니까?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파탄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김여정이가 대통령 욕하고 나온다는 것은 막후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북한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대화 채널 하나 못 가지고 도대체 정보 판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이 5명은 빨리 물러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한다면은 국방장관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김관진 장관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김관진 장관 같은 사람을 써야 북한이 두려워하죠. 국정원장은 이병호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병호 국정원장.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는 공작을 많이 했던 이병호 국정원장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은
이 정도의 180도 유턴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이 정권도 불행해지고 한국 국군도 불행해지고 우리 국민도 아주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선 5명 바꾸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비판했던 국민들도 다시 박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진영의 국민들은 못할 때는 비판하지만 잘할 때는 또 박수를 칩니다. 노무현 때 노무현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좌파는 반대했지만은 자유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국가 이익을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킵니다. 국가 이익 측면에서 보니까 싫어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좋은 일을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수를 보냈던 겁니다. 그걸 믿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턴을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직진하면 벼랑입니다. 직진하면 결국 임기 말까지 가서 벼랑에 떨어지든지 그 중간에 물러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미국과 손잡아야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복원해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만 잘 되어 있으면은 북한의 저런 불장난은 코웃음 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원수가 되고 미국과 소원해지면은 누구 힘으로 싸웁니까? 남한산성에 갇혔던 인조에게 정태종이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황제라고 불러주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불러들였는데, 그래 좋다.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당신이 바라던 명나라 군대는 언제 오느냐? 명군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부질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구한테 지금 손을 내밀 거냐? 그럼 북한군한테 손을 내밀 거냐? 아니면 시진핑한테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 거냐? 손 내밀 때라고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뭘 했습니까? 주둔비 1조 5천억 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트럼프나 미군을 약올리는, 이게 이번 사태를 맞아서 어떤 대가로서 돌아올지 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유턴 표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